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를 열겠다. 즉 청와대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꽉 막힌 정부가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버리고 광화문 정부청사로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겠다. 여러 번 약속했는데 이 약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잘 지키시는지 저희 돌직구쇼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시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과 2월에 이렇게 재차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 아마 새롭게 구성되는 인수위에서도 이 광화문 집무실과 관련된 공약 이행이 상위에 있는 공약 이행 순위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유영민 실장에게 광화문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집무실로 광화문 정부청사를 쓰겠다. 유영민 실장에게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의지를 밝혔던 게 난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나는 의지를 지금 재차, 3차, 4차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인수위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설치할 방침으로 알고 있고요. 새 관저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 하루쯤은 뭐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헬기 탈 때 그건 청와대 가서 타야 되거든요. 아닌가요? 정부청사 옥상에 헬기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 헬기장도 청와대 뒤편에 있습니다. 청와대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쨌든 청와대에 발 하루 들여야죠. 이제 기본은 사무실과 관저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A 사옥의 외부에 있는 카메라에서 딱 이렇게 정부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보이죠?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지금 현재 실시간 화면인데 오른쪽에가 이제 청와대. 청와대가 저 벌써부터 안개에 쌓여 있고 좀 멀어요.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면 잘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히 광화문 정부청사는 세종문화회관 저 뒤편 제일 이제 높은 건물이 정부청사인데 세종으로 정부가 많이 이전하면서 현재 정부청사가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저곳을 활용하겠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법적으로 대통령은 무조건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법조항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냥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그 이전에 원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라고 했다가 네. 이름을 바꿨다. 이제 4.19 혁명 그때. 근데 저는 꼭 그 약속만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야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씀하셨거든요. 예. 왜 저 말씀이 사람들한테 그 깊게 다가왔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청와대에서만 칩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관저에서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직무를 했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그 와중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때 제대로 대응이 됐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박수를 쳤거든요. 예. 사람들은 대통령도 일반 사람들처럼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과 뭐 소통을 많이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예.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그 집무실까지 걸어가는 모습도 가끔 보여주고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안이나 경호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꼭 극복하시고 이 공약 그 첫 번째 공약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딱 2달 남았거든요. 예. 5월 10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청와대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는 순간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생각은 들기 그 때문에 이상하게 거기가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청와대가. 아이고 사람들도 뭐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여기까지만 하고 하다가 계속 쭉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예 그 진짜로 그 청와대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급하게라도 2달 동안의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네. 이 약속을 국민들에게 꼭 지켜주면은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가 좋아서 거기 있다기보다는 경호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 가능성의 벽에 부딪혀서 광화문 집무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의지는 있었지만 강했지만 자 이거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기어코 하겠다. 그 의지를 담아서 청와대 단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김병민 대변인 네. 어제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민 실장에게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저희 돌직구쇼 출신 이철희 정무수석에게도 밝힐 정도였으면 평소에 이제 유세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정말로 이 의지가 강하세요? 난 청와대에 단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 이게 실제 워딩입니까? 후보 시절부터 의지가 매우 강했고요. 예, 단 하루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뭐라고 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냐면 예. 취임 첫날부터 광화문 집무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같은 얘기죠. 보통은 인수위부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그다음 천천히 공약을 검토하고 한 네. 1년, 2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경호상의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갔던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순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 확고했고요. 네. 국민들께서 왜 청와대에 안 있고 광화문에 있는 청사에 나오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청와대가 아니라 종합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후보가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확고한 의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면 대통령의 본관 집무실이 있고 여민관에서 오가고 있는 소통 과정들이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격이 없는 소통을 하는 것도 쉽지가 이 않습니다. 여민관이라 하면 이제 예.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죠. 여기에도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들을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여기에 모든 시간에 상주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청와대 구조를 보면 이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과 대통령 집무실과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춘추관은 청와대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거의 가장 문가, 예. 그 문가 바깥 이쪽에 있거든요. 취재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대통령과 참모진 간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과 참모진이 아닌 바깥에 있는 민간 전문가와의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에 집무실을 청사로 옮기고 난 다음 정말 하고 싶은 건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소통하겠다는 건데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언제든지 TF처럼 움직이면서 예. 소통하는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반드시 한다. 이 얘기를 수차례 언급했거든요. 그 의지를 담아서 아마 인수위 때도 가장 우선순위로 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 폐지, 광화문 집무실, 정익진 변호사님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해결됐고 김병민 대변인은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우리가 본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까지 그 얘기를 언급했다. 자, 그럼 이제 실무적인 문제와 경호적인 문제가 남았을 텐데 이재명 기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청와대 뒤편에 대통령 헬기장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급할 때 차로 이동하게 되면 교통 통제를 뭐 다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통상 대통령 전용 헬기를 이제 타고 뜨게 되는데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똑같은 헬기가 한 3대 정도 뜨지 않습니까? 그 3대 두 중에 대는 항상 같이 뜨죠. 두 그렇죠. 그 2대 중에 대통령이 어떤 헬기에 탔는지는 비밀. 그리고 이제 경호 요원들이 탄 헬기가 이제 2대 같이 이렇게 딱 떠서 가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요. 저희 그렇죠. 채널 A 사옥에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따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정부 청사에서는 헬기가 못 뜨잖아요. 그렇죠. 2대가. 예. 그러면 광화문 집무실을 정부 청사에 마련하면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헬기장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청와대 헬기장을 뭐 굳이 없애면서까지 뭐 헬기장을 또 딴 데 만들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청와대 헬기장을 이용할 수 있고 청와대 공간을 이제 시민에게 개방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자, 이게 아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뿐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그렇습니까? 이전은. 김대중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경제했던 이회창 후보도 아,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자, 왜 이렇게 탈청와대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청와대 자체가, 그러니까 탈청와대가 결국은 탈권이다, 탈불통이다, 탈권력 독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탈권위, 탈불통, 탈권력 독점을 통해서 역대까지 모든 정부가 실패하는 탈실패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단순히 그냥 업무용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의 그 실패, 네. 그 잘못된 점을 그걸 이제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단순히 청와대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민간,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 모든 걸 결정한 시스템이 아니라 민간 예. 합동기구가 어떤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미국 백악관을 보면 미국 드라마나 그 실제로 미국 브리핑 장면을 보면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뭐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청와대,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뭐 수석과 백악관 참모들과 격이 없이 한 공간에서 취재도 하고 티타임도 하는 모습을 왕왕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춘추관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실이 청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사실상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아까 제가 문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춘추관 바깥에서 뭐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을 뭐 전혀 출입이 안 되기 수가 때문에 없죠. 제가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는 춘추관이 있고 지금 춘추관은 이제 청와대 밖에 있고 사실 청와대가 안쪽에 있죠. 여민관도 있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관저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그렇죠. 예전에 그런데 가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수시로 들어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안에를. 예. 그걸 김대중 정부가 시간을 제한을 놓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오후 1시간씩을 제한했습니다. 취재 시간을. 그걸 막았던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그걸 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안 풀었습니다. 예. 왜 안 풀었겠습니까? 기자들이 안 오니까 편한 겁니다.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옮긴다면 집무실 옮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상시적인 취재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더 그게 중요한 거다. 미국은 지금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미국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백악관 기자실은 사실 근데 우리 춘추관보다도 더 조그맣습니다. 더 작고 사실 그렇지만 이제 수시 브리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수시로 와서 브리핑을 했었던 거죠. 수시로 기자회견을 예.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